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치형 PC인 데스크탑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이밍 기어 라인업으로 잘 알려진 ASUS ROG 중에서 플로우 노트북은 이름 그대로 유연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바로 XG 모바일입니다. 최근 2023년 버전으로 GC33Y 모델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신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RTX 4090이 탑재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데온 RX 6850M 제품을 이미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제품과 패키지는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 ROG라는 설명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GC33Y 이 제품의 모델명 적혀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좀 작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도 ROG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봉인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에 맞춰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품 외관만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이걸 모를 정도의 그런 느낌인데 본체와 함께 전원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구성입니다. 이 비닐 부분을 먼저 뜯어내셔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오프 블랙 색상입니다. ROG 특유의 로고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열어서 세워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놓고 쓰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ROG XG 모바일의 전용 인터페이스입니다. 커버를 빼시고 여기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USB Type-C 규격으로 된 썬더볼트 단자이고요. 요 옆에 보이는 건 I/O 출력과 관련된 전용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모두 연결되어야지 XG 모바일의 역할을 다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GPU랑 I/O 허브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케이블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케이블 길이가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제약이 가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데스크탑용 GPU가 아닌 랩탑용 GPU가 탑재되었다는 겁니다. 대탑으로 치면 RTX 4080 기반이기 때문에 4090과는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컴팩트한 크기로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30W 파워 어댑터가 내장되어 있고 빌트인 방식으로 입출력 허브를 제공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파워 코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RJ45 램 포트, G-SYNC를 지원하는 DP 1.4 단자, HDMI 2.1, USB 3.1을 지원하는 Type-A 포트 3개, Type-C 포트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모델과 마찬가지로 HDMI 2.1이 탑재되어 있어 4K 144Hz와 같은 고해상도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원래는 4개 포트 모두 USB Type-A가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에는 USB Type-A가 3개, USB Type-C가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젠더 없이 다채로운 장치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기는 가로 21.7, 세로 16.5, 두께 3.26cm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1.3kg으로 0.1k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은 이와 같은 외장 인클로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TGP가 150W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랩탑용 RTX 4090의 경우 노트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TGP가 150W로 제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스펙표에 따르면 전작과 달리 부스트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RTX 4090이 탑재된 하이엔드 노트북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벤치마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ROG 플로우 시리즈와 높은 호환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XG 모바일 전용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12세대 인텔 i9 코어 G13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시한 XG 모바일 2023 버전과 문제없이 호환이 이루어졌습니다. CPU보다 GPU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 코드 꽂을 수 있는 이 어댑터 부분 보이시죠? 이걸 방향에 맞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G13보다는 뒤에 있는 게 낫겠죠.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G13 측면 부분을 보면 덮개 부분이 있습니다. 커넥터 부분 나오죠? 방향에 맞게 꽂아주시면 돼요. 아머리 크레이트, 이게 설치가 되어야 XG 모바일을 정상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ASUS 홈페이지에 가서 아머리 크레이트 검색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G13 같은 경우는 아머리 크레이트와의 충돌, 이게 상당히 좀 심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머리 크레이트 사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거든요. XG 모바일을 만약 사용한다면 아머리 크레이트를 꼭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XG 모바일을 사용하게 되면 G13에는 별도의 충전기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자 부분이 좀
깔끔해진다. 이쪽에 있는 USB Type-C 단자까지 여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커넥터를 뺄 때는 이 뒤쪽에 있는 후크를 다시 원래대로 바깥쪽으로 놓아주신 후 측면에 있는 이 버튼 부분 두 개를 누른 상태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작업 표시줄 하단의 트레이에 보시면 ROG XG 모바일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ROG XG 모바일 활성화라는 창이 뜹니다. 이걸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GPU 모드가 얼티메이트로 설정되어 있으면 ROG XG 모바일을 활성화할 수 없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시작 이걸 누르면은 GPU 모드가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까하고 좀 창이 달라졌죠? OK를 클릭해서 ROG XG 모바일로 전환하십시오. 이런 팝업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K를 누르면 커넥터 옆에 있는 LED가 빨간색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스를 구동한 결과 17,831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스는 32,845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쉽다. 시중에 판매 중인 RTX 4090 노트북 같은 경우 타스 점수가 보통 2만 점 이상 넘어갑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XG 모바일의 점수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성능 체감을 하기 위해 고사양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AAA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을 기본 옵션의 벤치마크 기능으로 구동해봤습니다. 21대9 WQHD 해상도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삼성 오디세이 OLED G8에서 테스트를 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품질로 놓은 상태에서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으로 구동해봤습니다. 아머리 크레이트에 들어가면 크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조용, 성능, 터보, 수동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발생할지 궁금해서 각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조용과 성능 모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초당 평균 프레임은 82에서 83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팬이 크게 돌아가는 터보 모드에서도 84에서 85 정도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모드에 따른 성능 향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 모드에서 구동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수동 모드에 놓고 XG 모바일의 베이스 클락과 메모리 클락을 최대치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럼 87프레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GPU 파워는 평균적으로 110에서 115 정도 형성되는데 생각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GPU 온도는 최대 70도 초반까지 나오는데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하나 G13 1세대 유저 입장에서 드라마틱한 게임 성능 향상을 원한다면 생각해 볼 만한 조합이라고 봅니다. G13 2세대가 성능, 안정성에서 많은 점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크로님 에디션이라는 특정 모델을 구매하지 않은 이상 16기가 램이 최고 옵션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RTX 4090이 탑재된 XG 모바일을 올해 구매하고 내년에 출시 예정인 메테오 레이크 기반의 G13 3세대를 구매하는 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할 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RTX 4090이 탑재된 노트북을 구매하려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대까지 지불해야 하니까요. 딱히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본인의 사용 패턴과 취향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